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5. 금성 일행은 거칠 것 없이 불국사에 지쳐 들어갈 수 있었다. 문어기에서 문지기와 잠깐 혼란이 있었으나 금지 금시중댁 공자 한리막사 금성에 행차한 바람에 그 육중한 대문도 쉽사리 열려진 것이다. 고두세가 앞장서서 우둥두둥 석가탑 가까이 오자 돌 쪼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났다. 모든 기척이 끊어진 캄캄한 아닌 밤중에 비오듯 일어나는 그 소리는 어쩐지 신비롭고 거룩한 가락을 띄어 지쳐 들어가는 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다.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일을 할까? 코볼르미가 소리를 죽이며 감탄하였다. 돌 쪼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놈이 있기는 적실히 있는 모양일세 그려. 새바람이 중얼거렸다. 그야 여부 없습지요. 고두세가 제 염탐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여럿은 슬근슬근 탑그늘로 모여들어 전후 좌우로 빙 돌아서 에워싸고 칼들을 쑥쑥 뽑아들었다. 새바람이 선득 사다리에 올라 탑 안으로 뛰어들며 서리 같은 칼날을 휘둘러 한번 엄포를 보이고 연놈 이리 나오너라!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메아리 받듯 밑에서도 연놈 이리 나오너라! 소리 질렀다. 돌 쪼는 소리가 또 그치었다. 새바람은 어느 틈에 아사달의 멱살을 잡아 낚아채며 이놈, 여는 어떻게 하였느냐? 물었으나 저편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이놈, 왜 말이 없느냐? 연을 어디다가 숨겨두었느냐? 바른 대로 아뢰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 칼에 내 목은 달아나고 말 것이다. 역시 아사달은 아무 대꾸가 없었다. 연이 없다니. 금성이가 실망한 듯이 중얼거리고 이놈 고두세야, 주만이가 가는 것을 내가 적실히 보았다지. 예, 가는 것을 여부 없이 보았는데시오. 그런데 없다니 웬 말이냐? 글쎄 올시다. 거기 어디 숨었겠습지요. 그러면 관솔불을 다려라. 고두세는 준비하였던 관솔을 켜들고 사다리를 올라왔다. 좁은 탑 속은 대번에 환하게 밝아졌다. 아사달은 잔뜩 멱살을 축혀 잡힌 채 검다 쓰다 말이 없고 주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게 웬일일까? 그 아가씨가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고두세는 눈을 두리번 하며 탑 안을 살펴보다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였다. 좌우간 그놈을 이리로 끌어내립시다. 밑에서 누가 제의를 한다. 그놈을 이리로 끄집어내려 참바로 진친 동염에 놓고 구스락인가 뭔가 어디 있는 것을 문초를 해봅시다. 이놈, 이리 내려가자! 하며 새바람이 잡아 끌매 아사달은 선선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이놈, 구스라기를 어떻게 하였느냐? 내려서는 아사달을 중심으로 여럿은 우 몰려서고 금성이 쓱 나서면서 문초에 첫 화살을 던지었다. 아사달은 묵묵히 말이 없다. 이놈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단 말인가? 왜 말을 못해? 이번에는 곰보가 한마디 하고 술에 취해서 허둥허둥하는 다리로 아사달을 걷어찼다. 이놈!
이놈! 바른 대로 말을 못해! 여럿은 제각기 한마디씩 하고 입뺨 젖뺨을 갈기고 쥐어질렀다. 아사달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건만 그는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린 듯이 서 있을 뿐 그놈이 여간 고집퉁이가 아닌 모양일세 그려. 자, 찬바로 동여매고 욱대겨 봅시다. 그래, 제 놈이 말을 않고 배기나. 106. 코볼룸이 말에 여럿은 모두들 찬성을 하고 고두쇠를 시켜 손과 발과 두 발목까지 한데 동여놓으니 아사달은 저절로 그 자리에 나동거라지고 말았다. 이놈, 이래도 말을 못할까? 새바람은 탑에서 내려와 아사달을 걸타고 앉아서 두 손으로 아사달의 목을 냅다 눌렀다. 그때였다. 웬 놈들이냐? 여러 놈이 한 사람을 치고 때리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난데없는 호통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이 난데없는 호통에 여럿은 아사달을 비끄러매고 때리고 차던 것을 그치고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관솔불 빛이 거물거물하는 저편에 두 그림자가 뚜렷이 나타나 보이었다. 처음에는 그 우렁찬 호통에 벼락이나 떨어진 듯 깜짝 놀라 사시나무 떨듯 경풍들을 하였으나 저편이 단둘밖에 안 되는 것을 넘보고 텁석부리가 이 벼랑간 나타난 방해자들을 향해 한 걸음 내다르며 너희 놈들은 웬 놈들이냐? 우리는 까닭이 있어 이 석수장이를 문초하거니와 만일 우리 일에 해사를 놓으면 너희 놈들도 용서를 않을 테다. 이놈들아, 문초할 말이 있으면 조용조용히 물어볼 것이지 열 놈이나 달겨들어 한 사람을 동염해 놓고 무수 난타를 하다니 그런 더러운 행동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무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세상이기로. 저편의 말씨도 갈수록 우락부락해갔다. 우리야 이 석수장이를 뜯어먹든지 삶아먹든지 너희 놈에게 무슨 괴관이 있단 말이냐? 뒤에 섰던 그림자가 앞으로 나서며 이 석수로 말하면 멀리에서 오신 손님, 이 땅에 저를 위해서 탑 둘을 쌓느라고 심혈을 뿌리는 갸륵한 사람, 내가 안 보았으면 모르지만 내가 본 다음에야 이 앞으론 이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할 터이다. 빨리 맨 것을 끌어놓고 너희들은 냉큼 물러가거라. 원 별 우스꽝스러운 소리도 다 들어보겠구나. 내 말을 듣고 물러설 우리인 줄 아느냐? 너희 목숨이 아까웠거든. 어서 쥐구멍이나 찾아라. 어쩐지 오늘 내가 칼을 쓰고 싶더니 너희들의 더러운 피를 묻히게 되는가 보다. 하고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칼을 뽑으려 할째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앞을 가리어 서며 서방님께서는 잠깐만 진정을 하십시오. 저 따위 놈들은 제 혼자 손으로도 넉넉히 처치를 해버릴 테니까요. 두 그림자는 하나는 경신이요 하나는 용돌이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두 동지는 그칠 줄 모르는 서해에 밤이 이슥하도록 수작을 주고받다가 경신이가 돌 쪼는 소리를 듣고 캄캄한 밤에도 일을 한다는 그 신통한 재주를 구경하고자 둘이 나왔던 길이었다. 용돌이가 칼을 뽑아드는 것을 보고 텁석부리도 야, 이놈 봐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덤비느냐? 하고 같이 칼을 뽑아들고 대들었다. 그러나 두 칼이 몇 번 어우러지지 않아 텁석부리는 도저히 용돌의 적이 아니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자꾸 뒤로 물러서며 쫓기기 시작한다. 제 편의 형세가 불리한 것을 보자 여럿은 아사달을 내버리고 우 몰려들었다. 어지러운 칼날은 어두운 밤빛을 누비질하며 한데 부딪혀 불꽃을 날리며 쟁그렁쟁그렁 귀가 가려운 소리를 내었다. 임명일랑 다치지 말게. 경신은 용도를 주의시키며 차차
그 능란한 칼솜씨를 내어놓았다. 여럿은 두 사람에게 쫓기어 자꾸 뒷걸음질만 치게 될 때 세찬 경신의 칼끝은 선뜩선뜩 지나가며 덜어는 귀가 떨어지고 덜어는 칼든 손가락이 잘라졌다. 에쿠! 에쿠! 비명을 치며 칼을 떨어뜨리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뿔뿔이 다들 헤어져 달아나고 맨 마지막으로 금성과 고두쇠가 남았다. 제 주인의 위기가 각각으로 닥쳐오는 것을 보고 고두쇠는 마지막 수단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어 이 어른이 다치면 정말 너희들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리라. 이 어른이 누구인 줄 아느냐? 금지 금시중 때 공자 한림학사 금성이시다. 그래? 바로 금지의 아들이냐? 이놈 참 잘 만났다. 이놈 듣거라. 내 아비는 나라를 좀먹게 하고 너는 물의 안을 끌고 다니면서 외로운 나그네를 엄습하니 내 놈의 죄는 절실 가통이다. 내가 지금 당장 칼을 던지고 부복 사죄하면 이원이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놈들의 목숨은 붙여주었거니와 내 놈은 그대로 둘 수 없다. 자른 목을 길게 늘여 이 칼을 받아라. 경신의 호령은 산이 쩡쩡 울렸다. 에구! 막 제 모기에 서리 같은 칼날이 떨어지려 할지 금성은 칼을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두 손을 어깨 위에 쳐들어 칼 받는 신용을 하였다. 세상에도 비겁한 녀석! 내 칼이 더러워질까 보아 내 피를 묻히기 싫다마는 무슨 까닭으로 저 석수장이를 엄습하였느냐? 바른 대로 아뢰어라. 만일 추워라도 기이면 내 목을 붙여주지 않을 테다. 107. 고두쇠는 제 주인의 명색을 내세우기만 하면 여간한 사람쯤이야 찔끔을 하고 칼을 거둘 줄 알았었다. 나는 새라도 한 번 호령에 떨어뜨릴 만한 서슬이 푸른 금시중의 새도가 아니던가. 이렇게 당당한 새독에게 아드님이라는 말을 듣고도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치를 떨며 덤비는 이 난데없는 인물들이야말로 제 상전보다 더 무서운 양반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추상 같은 호령과 번개보다 더 빠른 칼끝에 고두쇠의 혼은 반나마 허공에 뜨고 말았다. 선 그 자리에서 오금도 못 대고 벌벌 떨었다. 내 말을 듣자 하니 이놈 집 종놈일시 분명하구나. 냉큼 가서 저 석수에 매인 것을 끌어들여라. 경신은 금성의 머리 위에 칼을 빗기고 선 채 이번에는 고두쇠를 호령하였다. 네, 지당하신 분부이 올시다. 끌어들이고 말굽시오. 이놈, 잔말이 무슨 잔말이냐. 이른 말이나 어서 거행을 못하고. 네. 고두쇠는 연거푸 대답을 하고 인제 제목이 안이 떨어질 것을 알아차리고 천방지축으로 아사달의 곁에 가서 동여매인 것을 끄르기 부산하였다. 금성이 듣거라. 너 무슨 원념이 있간데 저 석수를 엄습하였느냐. 천리 타양의 외로운 나그네를 보호는 못할지언정 깊은 밤에 10여 명씩 오마작대하여 그를 해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금성은 제 머리 위에 번쩍이는 칼날을 치어다보며 소태나 먹은 듯이 잔뜩 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다. 왜 말이 없느냐? 너도 저기 생각이 있는 놈 같으면 잘못된 일인 줄 모르느냐? 금성은 무엇라고 대꾸도 할 수 없고 무엇라고 변명할 도리도 나서지 않았다. 다만 제가 끌고 온 장한 호걸들이 원망스러웠다. 이날 이때까지 돈에 술에 밥에 흥껏 한껏 먹였거든 정작 자기가 위태한 경우를 당할 적에는
그대로 꽁무니를 빼고 말다니 금성은 마음속으로 발을 동동 굴렀으나 아무런 쓸데가 없었다. 주만과 아사다를 꼭 잡으려 한 노릇이 제가 도로 잡히고 말 줄이야. 이놈이 벙어리가 되었느냐? 왜 말을 못할꼬?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살려만 줍시사. 마침내 금성은 비두발갈하고 말았다. 허허, 나는 금지의 아들이라기에 그래도 그 못된 가시라도 센 줄 알았더니 이런 겁쟁이인 줄 몰랐구나. 오냐, 살려주마. 너 같은 인생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하하. 경신은 한번 껄껄 웃고 나서 빼어들었던 칼을 칼집에 꽂았다. 칼을 꽂는 것을 보고 다 죽게 된 금성은 조금 피어났으나 너무 놀란 것이 아직도 가라앉지를 못하고 새삼스럽게 부들부들 떤다. 고두새는 아사다를 끌어주느라고 한창 고비 끼었다. 경신과 용돌은 금성을 내어버리고 아사달과 고두새의 앞으로 왔다. 이놈, 어째 입대도 다 끄르지 못했느냐? 용돌이가 허정거리는 고두새의 손길을 디밀다 보며 재촉하였다. 매듭이 너무 단단히 메어져서 얼른 끌어지지를 않사와요. 이놈, 무슨 소리냐? 이리 비켜나서 관솔불이나 다려라. 네. 하고 고두새가 굽실거리는 허리를 채 펴지도 못하고 관솔불을 잡히고 있는데 용돌은 동여매인 이에게 달겨들어 칼을 넣어 밧줄을 동강동강 끊어버렸다. 이 몹쓸 놈들, 단단히도 동여매었군. 경신은 제 수건으로 아사달의 입과 코에 묻은 피를 닦아주고 나서 자, 일어서 보. 어디 다른데 다친 데나 없나? 아사달은 경신의 말을 따라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웬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디 좀 걸어보시오. 절리는 데나 없으신가? 경신은 비오같이 날뛰던 때와는 아주 딴판으로 여간 자상하지 않았다. 아사달은 몇 걸음 걸어보고 다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큰 봉변이오. 하고 저만큼 엉거주춤하고 서 있는 금성을 돌아보며 금성아, 이리 와서 이분께도 잘못했다는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금성이가 채 오기 전에 고두새가 아사달의 앞에 넙죽 엎드리며 그저 죽을 때라 잘못하였습니다. 천만 용서하옵기를 바라옵니다. 옳지, 그래. 금성이 너도 내 종의 본을 받아 엎드려 빌어라. 그저 소인이 서방님 목까지 한꺼번에 사과를 올립니다. 안 된다, 안 돼. 연불도 몽몫이란다. 하하하. 경신이가 미쳐 말하기 전에 용돌이가 가로채고 나섰다. 금성은 할 수 없이 아사달의 앞에 꿇어 엎드리고야 말았다. 108.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일어나라. 너도 소위 행세한다는 집 자식으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앞으로는 행신을 조심하렸다. 경신은 아사달의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끌어 엎드린 채 얼핏 일어나지도 못하는 금성을 준절히 타일렀다. 금성은 명령대로 부시시 일어는 났으나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박힌 듯이 서 있어 또 무슨 처분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경신은 용도를 돌아보며 인제 가세. 신신치도 않은 일에 잠만 밑졌네 그려. 허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휘적휘적 걸어간다. 서방님, 서방님. 용돌은 떡 버티고 서서 금성의 주종을 노려보고 움직이지 않으며 경신을 불렀다. 그의 손에는 아까 아사달에 매인 것을 끊어주던 칼이 아직도 시퍼렇게 번쩍였다. 이놈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석수 아사다를 엄습할 때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터인데 그 곡절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씨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미상불, 그것이 궁금은 하네마는 저희가 말을 하지 않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저희들도 사람인 다음에야 다시는 이런 행투는 못 부릴 것이니 서방님 말씀이 너그러우시기는 합니다마는 저것들을 보통 사람으로 대접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일에 무슨 앙심을 어떻게 먹고 또 저 고단한 석수를 괴롭게 할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글쎄, 자네 말도 그럴듯하네마는. 그러니 이놈들에게 아사다를 엿보는 곡절을 알아두어야 앞일을 헤아리기도 얼마쯤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는 그래. 하고 경씨는 다시 금성과 고두세의 앞으로 걸어왔다. 경신이 용도를 보고 돌아가자는 말을 듣자 금성의 주종은 다시 살아난 듯이 안심의 숨길을 돌렸다가 형세가 다시 변해지는 것을 보고 진작 틈을 타서 달아나지 못한 것을 뉘우쳤다. 기실 용돌이가 칼을 거두지 않았으니 달아나려 달아날 수도 없었지만 이놈 금성이 듣거라. 너도 지금 내 말을 들어 알았겠지만 너희들이 아사다를 습격한 곡절을 알리지 않으면 너희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다. 무슨 까닭이야? 빨리 일러라. 네, 하고 금성은 어물어물하였다. 용돌은 칼을 한번 휘두르고 한 걸음 금성의 주종 앞으로 내다르며 바른 대로 알려야 망정이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두 놈의 머리를 한 칼에 비어 후한을 없앨 터이다. 에구구구. 금성과 고두새는 일시에 비명을 치고 두 팔로 제각기 제 머리를 얼싸안았다. 빨리 아뢰어라. 용돌의 호령은 갈수록 날카로웠다. 네, 아뢰겠습니다. 소인이 아는 대로 아뢰겠습니다. 하고 고두새가 금성을 보고 눈을 껌쩍껌쩍하며 수작을 건네었다. 제 주인에게 말을 할까 말까 의향을 물어보는 모양이었다. 금성은 되는 대로 되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래도 어서 아뢰지를 못하고. 용돌은 또 한 걸음 다가들었다. 네, 아뢰고 말곱시오. 저 아가씨 한 분이 계시온데. 아가씨란 의외의 고두새의 말에 용돌의 눈은 호기심에 번쩍이었다. 아가씨 한 분? 그래, 아가씨가 어떻겠단 말이냐? 그 아가씨로 말씀하오면 곧 저의 소인댁 서방님과 혼인말이 있어온 아가씨온데 그래서 용돌은 입에 침이 없이 제쳤다. 그러하온데 그 아가씨께서 자주 이 불국사에 오신단 말씀입시오. 그래서 저 석수가 지금 짓고 있는 석가탑에 출입이 잦으시단 말씀입시오. 오늘 밤만 해도 그 아가씨께서 적실히 저 석가탑 속에 계신 줄 아옵고 저희들이 몰려온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란 이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하온데 그게 이상 야릇한 일이란 말씀입시오. 분명히 계신 줄 알았는데 정작 와보니까 계시지를 않단 말씀입시오. 이런 기막힐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 아가씨의 이름은 누구란 말이냐? 용돌은 불이 나게 물었다. 그러면 계집 싸움이던가? 경씨는 시덥지 않게 중얼거렸다. 109. 금성일파가 밤을 타서 아사다를 습격했다가 경신과 용돌에게 혼땜을 하고 쫓겨간 사단은 불국사 승려들 사이에 둘도 없는 화제거리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순식간에 온 서라벌에 쫙하고 퍼지었으나
그 진상이 올곧게 전해질 까닭은 없었다. 워낙 어두운 밤에 생긴 일이라 목도한 사람도 드물었거니와 직접 당사자로도 제가 관계한 어느 대목만 알았지 머리에서 끝까지 사단 전체를 샅샅이 아는 이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되 전하는 사람을 따라 가지각색으로 변형되고 윤색되어 마치 수없는 사단이 일시에 일어난 것 같기도 하였다. 우선 사단이 일어난 본바닥인 불국사 중둘의 수근숙덕거리는 수작도 가지각색이었다. 움충맞은 아사달놈이 어떤 유부녀를 꿰어내어 석가탑 속에서 끼고 자빠졌다가 그 본사내한테 꼭 들켰대. 그래 경을 팥다발같이 쳤다네. 나는 무슨 그런 꿍꿍이 속이 있기에 3년을 나려두고 탑을 짓노라 합시고 눌러붙어 있었겠지. 그래, 그럴듯도 한 일이야. 그놈이 낮에는 일을 않고 밤에만 일을 한다는 것이 벌써 수상쩍은 일이 아닌가 배? 그래, 그러면 그놈은 대관절 어떻게 되었나? 그 계집의 본사내 손에 맞아 죽었겠지? 그야 여부 없을 것 아닌가? 그 본사내란 것이 한다 하는 대갓집 아들로 어젯밤만 해도 수십 명 구종을 거느리고 와서 요정을 내었다네. 그래? 아사다리가 죽었단 말인가? 그러면 죽지 않고 그러면 송장은 어떻게 했단 말인가? 원, 그 사람은 죽은 송장 어떻게 처치한 걸 누가 다 안단 말인가? 연못에 띄워버렸든지 불에 태워버렸든지 그까짓 것 하나 처치 못할 위인들이 아닌 밤중에 들이쳤겠나? 이 축은 명색만 중이지 절한 켜속을 도무지 모르고 까닭없이 아사다를 미워하는 위인들의 수작이다. 아사다리가 죽기는 왜 죽어? 눈이 등잔같이 살아있다네. 지금이라도 제 처소를 가보게나. 아침 공양상을 받고 앉았을 테니. 이번 말참녀에 뛰어든 위인은 또래는 같은 또래일망정 턱없이 아사다를 추앙하는 터이리라. 그러면 아사다리가 죽지를 않았단 말인가? 제 혼자 손에 어떻게 수십 명을 대적을 해내었단 말인가? 그게 법술이란 말이거든. 그 사람이 탑 짓는 것을 보게 여간 재주를 가지고야 그런 대공을 맡아볼 생이나 내겠나? 그이야말로 이만저만한 신통력을 가진 분이 아니란 말이오. 허, 그래 자네는 그 사람이 신통력 부리는 걸 보았단 말인가? 그럼 보지 않고 여러 놈들이 서리 같은 칼을 들고 덤비는데 그분은 조그마한 마치 하나를 가지고 이리 맞고 저리 치는 바람에 몰려오는 군정들이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단 말이오. 무엇이 우수수 떨어졌단 말인가? 무엇이? 뭐야? 무엇이? 아사다를 너무 추어 올리다가 제 허풍이 너무 지나쳐서 필경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이런 허풍쟁이는 생후 처음 보겠네. 그래, 우수수 떨어진 게 뭐란 말인가? 사람의 머리가 떨어졌다면 피라도 흘렸을 것 아닌가? 예끼, 하흐. 말막음은 필경 웃음으로 터지고 풍쟁이는 머쓱해졌다. 정말 그날 밤 광경을 먼 빛으로 본 중 하나를 둘러싸고 앉은 또 다른 한 축. 그런 게 아니라네. 보기는 내가 적실히 보았다네. 뭐? 자네가 보았다? 자네 같은 잠충이가 그때가 어느 때인데 잠 안 자고 보았단 말인가? 아닐세, 보기는 내가 정말 보았네. 마침 잠이 깨어서 연부를 모시고 있노라니 석가탑 근처에서 수선수선 인기척이 나기에 슬슬 올라가 보았더니 서리 같은 칼날들을 빼들고 연놈 바삐 나오라
고 소리들을 지르지 않겠나? 연놈 밥비 나오라고? 옳지, 오라. 그래서 거물거물 관솔빛이 비추했는데 아사다를 붙들어 나리우는 것까지 보았는데 어디선지 난데없는 호통이 일어나며 웬 신장 두 분이 나타난단 말이야. 신장이? 그럼 신장이 아니고야 단둘이서 어떻게 그 여럿을 해낸단 말인가? 두 신장이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여럿은 혼비백산이 되어 쥐구멍을 찾고 다 달아나 버렸다네. 신장의 칼이 아니고는 목도 여러 개 떨어졌을 터인데 사람은 상하지 않고 문놈을 쫓아버린 것만 보아도 알 줄 아닌가? 나는 그렇기도 한데 그 탑 밑에 보물이 여간 많이 들었나? 신장이 아니라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리신 게지. 그게 신장이 아니라 금강역사라는 거야? 아무튼 이상은 한 노릇이야. 실상인즉 그 야단통에 한돌 깨어 나와본 중이 없지도 않았으나 칼날이 번쩍거리는 바람에 무서워서 가까이는 못 오고 먼 발치에서나마 구경이라도 한 축은 그래도 대담한 편이고 대개는 그대로 제 방구석에 달려들어가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 웃돌이 중은 밤이면 대개 제 사사처소로 달아나고 절에 있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나 저러나 그 뒤부터는 젊은 단속이 엄해지고 드나드는 자빈을 사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아사다를 찾아왔다는 사람을 절금하게 되었다. 그 사흘 되던 날 저녁 때쯤 되어 웬 여자 거지 하나가 절문 앞에 나타났다. 110. 그 여자 거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절문 앞까지 가까스로 왔으나 다시는 대자국도 더 옮길 수 없다는 듯이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의지하였다. 켜켜이 앉은 때와 흙물이 군데군데 묻고 집 수세미가 다 된 옷으로 보아 땅바닥에나 아무데나 문자 그대로 풍찬 노숙을 한 것을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으나 벌의 집같이 흩어질 대로 흩어진 머리, 때가 줄줄이 붙은 뺨을 보면 호트로 거지만도 아니오 미친 여자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결곡하게 생긴 그 얼굴 모양과 맑고도 다정스러운 눈매에 어디인지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이 수수께끼였다. 몇 해를 문을 지키어 열인을 많이 한 탓에 웬만한 사람이면 한 번 보아 그 지위와 임금까지 알아맞춘다는 문지기로도 이 여자 거지만은 대중이 나서지 않았다. 문지기는 이윽이 그 여자 거지를 치훑고 내리훑어보다가 무슨 일로 이 절에 찾아왔소? 하고 물었다. 앵간만 하면 떨어지게 헤라를 붙이고 호령호령해서 쫓아버릴 것이로되 어쩐지 이 여자 거지에게는 함부로 못할 인품이 있어 보였던 것이다. 여기가 분명 불국사입지요. 말 한마디 대답에도 지쳤다는 듯이 기신이 없었으나 그 목소리는 카랑카랑 하면서도 보드러웠다. 그렇소. 여기가 서라벌 제1대찰 불국사가 분명하오. 네, 여기가 분명 불국사. 하고 그 여자 거지는 반색을 하며 호 한숨을 내쉬었다. 애를 쓰다가 마침내 목적지에 득달한 안심의 숨기를 내뿜는 것 같다. 그러고 또 한마디. 그러면 옳게 찾아왔구먼. 하고 스스로 중얼거렸다. 문지기는 더욱 수상해하며 아주머니는 어디서 오는 길이오? 부여에서 온답니다. 부여에서? 먼 길을 오셨군. 무슨 소관이 있어 불국사를 찾으시오? 그 여자 거지는 고개를 숙여 무엇을 생각하는 듯 잠깐 망설이다가 이 절에 부여에서 온 석수가 있습지요. 아사달이라고.
그 여자 거지는 아사달이란 이름을 입길에 올리는 순간 살짝 얼굴을 붉혔다. 있지요. 석가탑을 맡아 짓는 석수 말이오. 그 어른을 뵈려고 온 길입니다. 엊그젯밤에 아사달로 말미암아 심상치 않은 야료가 절 안에서 일어나서 그 때문에 자빈을 금하게 되고 밤중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었다고 주지와 주장으로부터 톡톡히 꾸중도 듣고 혼도 났던 판이라 문지기는 아사달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사가 와락났다.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보자는 거요? 하고 문지기는 오랫동안 출입하는 사람을 적간하는 사이에 사나워진 눈알을 굴려 그 여자 거지를 노려보며 말씨까지 까슬까슬해졌다. 그 어른이 제 남편이에요. 그 어른을 배우려고 그 먼 길을 걸어왔답니다. 그 여자 거지는 문지기의 태도가 벼랑간 편해지는 것을 보고 바른 대로 쏘며 자기의 사정까지 약간 내비추었다. 안 돼요. 그 석수는 지금 볼 수 없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담. 절간에 아무 여편네나 함부로 들이는 줄 아나 봐. 그 여자 거지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은 듯 물끄러미 성난 문지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러면 저는 여자의 더러운 몸이라 이 젊은을 들어서지는 못할 망정 그 아사달님께 잠깐 나오시라면 어떠하실지. 그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은 3년을 끌고도 아직도 마칠 일을 맞춰놓지 못했는데 그런 막중 대공을 맡은 몸으로 한만이 제 계집을 만나보다니 될 뻔이나 한 일인가, 우원? 하고 문지기는 볼멘 소리로 내깔이었다. 우원, 문지기 10년에 별꼴을 다 보거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도 몇 날 몇 달을 안 씻은 계집이 내 서방 찾아왔네 합시고 절문간에 발목을 들여놓다니 참 말세가 되어 놓으니 별별 더러운 꼴을 다 본단 말이거든. 문기둥에 붙어있던 그 여자 거지는 벼랑간 벼락이 뒷덜미를 내리짚은 듯 그대로 미끄러져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윽고 그 여자 거지는 가까스로 진정을 하는 듯 하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로 또 한마디를 속살거렸다. 어떡 하면 좋은걸? 내가 어떻게 아랑곳한단 말인가? 우원. 문지기는 갈수록 몰풍스러웠다. 그 여자 거지야말로 묻지 않아 아사녀였다. 111. 아사녀는 사자수 푸른 물결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아사달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선 길에 서라벌을 향하였다. 남편이 있는 동쪽 서울을 멀리 바라보고 첫 발짝을 내어디딜 때 지금까지의 절망과 번민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감격과 희망에 그의 마음은 뛰었다. 노자 한 푼 없는 외로운 여자의 홀홀 단신으로 천리 안팎 머나먼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도 그의 불같은 희망을 흐리지 못하였다. 한 걸음 두 걸음 남편 있는 곳이 가까워 온다는 것만 어떻게 신통하고 고마운지 몰랐다. 하루밤 하루낮을 그는 꼬박이 걸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걷는 것이 남편 만날 때를 닦아주는 것임을 생각하면 좀이 쏠아서도 한만이 쉴 수도 없거니와 팽개 일파가 자기 뒤를 쫓아오는지도 모른다. 만일 머뭇머뭇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히는 날이면 또 무슨 욕을 어떻게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서라벌로 어서 가자. 불국사로 어서 가자. 그는 연불이나 외우듯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을 서라벌, 불국사 하고 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며 아픈 다리를 채찍질하였다. 그러나
사흘, 나흘이 지나갈수록 젊은 여자의 먼 길 걷기란 죽기보다 더 어려운 줄 절절히 느꼈다. 갖은 슬픔과 번민과 근심에 부대끼고 쪼들리고 마지막엔 병에까지 지친 몸이라 아픈 다리도 다리요 부르튼 발도 발이려니와 첫째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 발을 옮기다가 쓰러지고 두 발을 떼어놓다가 고꾸라졌다. 반나절 한나절 넘어진 채로 갱신을 못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까무러쳐가는 기운을 모진 마음으로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지닌 것이 없음에 어엿한 주막은 못 들 값에 노자 없는 것은 그의 처음 요량보다는 오히려 큰 고통이 아니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이면 더 바라는 것이 없는 탓도 탓이려니와 처음에는 입대기가 어려웠을 망정 요기할 거리를 얻기는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였다.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잠자리였다. 여자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서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면 더러는 몰인정하게 거절하는 집도 없지 않았으되 세 집 중에 한 집은 선선히 승낙을 해주기는 해주었다. 젊으나 젊은이가 어떻게 혼몸으로 길을 떠났소. 아무리 남편이 보고 싶기로 어떻게 그 먼 길을 간단 말이오. 늙은 아낙네 중에는 그의 사정을 들어보고 측은한 눈물을 떨어뜨리며 반찬 있는 밥을 주고 일부러 자는 방에 불까지 더 지펴주는 이도 있었다. 겨우 7월달로 잡아들었으니 추울 철도 아니지만 노독을 푸는 데는 더운 방이 반갑지 않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친절이 값없을 때가 많지를 않았다. 전신만신이 바수어내는 듯하여 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릿어릿하게 눈이 감길락 말락 할 적에 찌걱하고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었다. 언뜻 눈을 떠보면 사내의 그림자가 나타나기가 일쑤였다. 악을 쓰고 달아나고 팽개와 작지는 부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젊고 어여쁜 여자의 살점을 노리는 아귀떼는 어디든지 우글우글 끓었다. 그 지긋지긋한 놀람과 고통은 끝끝내 그를 쫓아다녔다. 아사녀는 인제 밤이 되어도 인가에 찾아들지 않았다. 밤은커녕 해가 어둑만해져도 산모퉁이로만 길을 잡아들어야만 한다. 산등 벗겨진 황토벽 바닥이나 운수가 좋아야 포근포근한 잔디밭을 얻어 하룻밤을 밝히게 되었다. 호랑이나 이리떼보다도 사람이 몇 곱절 더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니 가뜩이나 때 묻은 단벌옷이 이슬에 젖고 풀물이 들어서 갈 데 없는 상거지가 되고 말았다. 가다오다 맑은 시내를 만나도 손으로 움켜 한 모금 해갈은 할지언정 결코 손등도 씻지 않았다. 더구나 얼굴에는 물 한 추기를 올려보지도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얼굴을 보기 싫도록 흉하도록 하는 것이 이 흉측한 아기떼의 눈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줄 터득한 것이다. 머리가 아무리 흩어지고 가려워도 손을 대지 않았다. 머리만 반지르르 해도 그들의 눈에 띄일까 보아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저절로 미친년 꼴이 되었다. 이러구러 하루에 10리, 20리도 걷고 어떤 날은 4, 50리도 해내어 불국사까지의 달포가 걸렸다. 112. 세상 없어도 남편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외골세 마음이 하마하마 끊어질 듯한 목숨을 이끌고 근근 득달한 불국사가 아니었던가. 불국사, 불국사. 그는 몇 번이나 외우고 또 외웠던고 그에게는 검님보다도 부처님보다도 더 거룩하고 반가운 이름이 아니었던가. 여기가 분명 불국사요. 하는 한마디는
마치 영검스러운 주문과 같이 그의 이날 이때까지의 애군과 슬픔과 서름을 쫓아버리고 넘치는 기쁨과 영롱한 행복을 약속한다는 말이 아니었던가. 이렇듯이 믿고 바랐던 이 문전에서 또 악착한 운명이 그를 기다릴 줄이야. 무참한 거절을 당할 줄이야. 아사녀는 하도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문지기는 더욱 기고만장하여 호령하였다. 아니 이건 무슨 떼고리를 쓰는 거야? 남의 젊은 앞에 덜썩 주저앉아서 냉큼 갈대로 가지를 못하고. 갈대. 아사녀는 앵무새가 말을 옮기듯 두어 번 곱씹다가 갈데가 없어요 하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 보이었다. 이건 제 갈대에 있고 없는 것을 네게 하소연이야. 냉큼 발목아지나 돌려 세우지 못해. 아사녀는 대꾸는커녕 대번에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비록 귀하고 넉넉하지는 못했을지언정 무남 동녀 외동딸로 고이고이 자라나서 입대껏 외간 남자에게 이런 욕설은 처음 듣기 때문이다. 저더러 가랬지 누가 쥐어질렀단 말인가? 울기는 왜 쪽쪽 운단 말이고. 원 신수가 사나우려니까. 하고 얼굴을 외우시고 돌아서서 뒤 재침을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차마 그 우는 꼴까지는 보기 안 된 탓이리라. 한 번 쏟아진 눈물은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원 저게 무슨 꼴이람? 젊으나 젊은 여편네가 왜 남의 절 문전에서 말썽을 부리는 거야? 문지기는 말로는 빈정거려도 아사녀의 눈물만은 무서운지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아사녀는 흑흑 느끼는 소리로 여봅시오. 정 제가 들어가서 아사달님을 배울 수도 없고 또 아사달님이 저를 나와 보실 수도 없다면 그러하다면 저는 말끝은 꺽꺽거리는 울음에 막히고 말았다. 그러하다면 어떡한단 말이오? 원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오? 문지기의 빛새는 말씨도 얼마쯤은 부드러워졌다. 아사달 미운 생각에 그보다도 책망 들은 것이 분한 김에 얼음장같이 닫혀진 그의 가슴에도 신락 같은 동정심이 움직이지 않음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제 맡은 직책상 아사녀의 소청을 들어주자는 수도 없다. 구슬 아기씨 모양으로 은이나 몇 냥쫑 넌지시 집어준다면 마치 모르지만. 문지기는 털이를 통하여 여러 번 주만으로부터 은과 돈을 받아먹은 것을 속으로 따져보고 슬쩍 아사녀의 차림차림을 또 한 번 훑어보았다. 꼴이 저꼴이니 돈 한 푼 지니고 있을 성 싶지도 않았다. 생기는 것 없고 말썽만스러운 이런 손님은 어서 떼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이런 판에 슬쩍 저편의 비위를 맞춰주면 곧잘 말을 듣는 수도 있지만 섣불리 사정을 보는 척했다가 저편에서 다시 돌아나리는 날엔 더욱 떼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 아사녀의 느끼는 소리는 뒤를 이었다. 그도 저도 못하신다면 저는 죽는 수밖에 다시 두 수가 없어요. 아차, 큰일 났구나. 이 계집에게는 조금치라도 사정을 보는 척하면 정말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겠구나. 죄야 무해라 하든 그대로 내버려둘 걸 괜히 말참견을 하였거든. 문지기는 제 목소리 가운데 가장 몰풍스럽고 쌀쌀하고 엇먹는 소리를 골라내었다. 죽는다? 참 무서운데. 죽거나 뒤지거나 할 대로 하지 누가 말릴 줄 아는 거야?
죽어 저승에 가서 혼이나 서방을 찾아다니지. 과연 이 말은 영절스럽게 효과가 나타났다. 첫째로 그 여자 거지의 몸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금시로 눈물이 마른 듯 반짝하고 반딧불이 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문기둥을 부여잡고 비슬비슬 일어선다.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내님의 호통에 안이 쫓겨갈 장사가 있나? 인제는 저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돌아서려나 보다. 속으로 생각하고 문지기는 더욱 기가 나서 원 누가 죽는다면 설설 길 줄 아는 거야? 그까진 목숨이 열이 없어진들 내게 하상대사냔 말이야. 하고 눈을 들 수 있는 대로 크게 부릅떠서 아사녀를 불아리었다. 아사녀는 하도 억색하여 제 흉중에 먹은 대로 바로 쏘아본 것이 이대도록 이 문지기를 노엽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